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 그리고 영상 제작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제로 함께하게 될 사진작가 이준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그리고 재밌게 여러분들을 스마트폰 사진의 세계로 인도할 테니까요. 한번 저만 믿고 따라와 보시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 인생이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영화를 볼 걸 그랬어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더 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이 영화 제목이 일본 영화인데요.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배에 피부병이 있는 친구여서 학교에 갈 때마다 연고를 바르고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연고가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연고였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이 남자 주인공과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려고 다가오면 이 남자 주인공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바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남자 주인공도 포스터를 보아하니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은 어때야 할까요? 맞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냄새를 못 맡습니다. 네, 만성 비염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설정을 가지고 오는데 이 둘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던 이 사랑을 연결해준 매개체가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카메라에 흠뻑 빠지면서 공부하던 펜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잡게 되었어요. 빨리 다시 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잡은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하고 벌써 10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로도 살고 있고요. 한 3년 전부터는 일상이 여러분들의 아주 루틴한 일상이 사진을 배우면 다 채워지거든요. 이 기쁨을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기업이나 학교, 기관, 축제 등에서 사진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사진 강사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번 잘해보자 라는 건데요. 여기서 재미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의 첫 스마트폰은 어떤 제품이었나요? 저보다 훨씬 더 옛날에 스마트폰을 쓰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최근에 수능을 보셔서 일부러 2G 핸드폰을 쓰다가 이제 막 스마트폰을 사신 성인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스마트폰은요. 바로 애플사에서 출시했던 아이폰 3GS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2010년도 2월에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모델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던 디바이스였죠.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이때가 제가 처음 애플사의 어떤 디바이스를 접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입하고 애플의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폰 사진 공모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고 공모전을 한다고? 과연 어떤 작품들이 우승을 할까? 어떤 작품들이 선정을 했을까?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했을까? 궁금해서 수상작들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20장씩 2페이지 한 40여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들입니다. 20여 장의 사진들이 모두 2010년도에 수상한 작품들이었고요. 이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아이폰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확실히 약간 좀 과거의 색감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죠? 이 당시에 제가 봤던 이 사진들을 보고 봤던 느낌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역시나 디지털 카메라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느껴진다. 그 부족한 기술적인 한계를 감성이라는 말로 느낌적인 그 느낌이라는 말로 굉장히 포장한 사진 같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부족한 기술력,
진짜로 부족했을까요? 맞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센서라는 것이 이제 빛을 받아들이고 사진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프로세싱 하는데 그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2015년에 우연히 다시 아이폰 사진 공모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승한 수상작을 보면서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에 수상한 3등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단순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색감과 이 사진 속에 두 명의 피사체,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표정들, 그냥 이 사진만 봐도 몇 분 동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이 사진이 3등 수상작이었습니다. 2등 사진은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2등 수상작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좀 더 이색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조류가 피사체였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아마 새일 거예요. 이 새들이 총 3마리가 등장하는데요. 한 마리는 날개를 펴고 날고 있고, 한 마리는 앉아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림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가장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플랫해요. 마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도 믿을 것처럼 굉장히 플랫하게 사진을 담담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마지막 1등 사진 궁금하지 않으세요? 1등 수상작입니다. 폴란드의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또 먹먹해지죠. 이 사진작가는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 에서부터 의문이 시작해서 이 사진작가는 저 피사체와 어떤 눈빛, 어떤 제스처를 보내고 사진을 찍었을까? 저 피사체는 왜 사진 찍히는 것에 응했을까? 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 피사체는 저 거리에 왜 있었을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 1등을 수상했겠죠. 역시 사진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것, 바로 무엇으로 사진을 찍느냐, 이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어떤 피사체를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너무나 빠른 1년이 지나갈수록 너무나 빠른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적인 발전에 제가 잠깐 목을 메고 있을 때 이 아이폰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진의 본질을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DSLR 다 따라잡은 건가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한 장의 사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어떠세요? 굉장히 잘 찍혔죠? 이 사진은 2016년에 발표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발표됐을 때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16년에 화웨이라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자사의 스마트폰 P9이라는 모델을 홍보할 때 P9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공개했던 샘플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EXIF라는 파일이 있어서요. 그 사진은 어떤 카메라로 어떤 세팅값을 갖고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치 우리 몸의 유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을 열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 사진은 화웨이의 P9으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무려 4,500달러의 캐논의 렌즈와 캐논의 바디로 촬영된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화웨이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화웨이를 욕하기 시작했죠. 화웨이의 사진의 제품이, 이 퀄리티가 DSLR 모두 따라왔다면 화웨이가 과연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스마트폰과 DSLR, 확연한 기술적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당당하게 우리의 예술성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또 하나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결과로 얘기하자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스마트폰이 이제 더 이상 부족한 DSLR, 디지털 카메라의 부족한 버전이 아니라 확실하게 DSLR보다 단점도 있지만 DSLR이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장점도 가진 또 하나의
세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15장의 사진은 모두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스냅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죠. 이 15장의 사진 중에 단 한 장만이 DSLR로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장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촬영됐습니다. 그 DSLR로 촬영된 한 장, 여러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그게 바로 이 강의가 기획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15장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14장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그럼 우리 매일 들고 다니고 하루에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제대로 한번 사진 찍는 걸 배워보자. 제대로 활용해보자. 라는 기초부터 시작됐던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DSLR과는 다른 그 굉장히 작고 간편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만드는 원리.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배우면 평생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잠깐 쉬어가는 강의죠. 제조사별로 스마트폰이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필요한 꿀팁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도대체 피사체를 어디에 놓고 찍으면 내 사진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질까에 대해서 배워보는 구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꿀팁도 배웠고요. 구도도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6번째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인물 사진을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7번째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음식 촬영하는 거. 8번째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조금 오피셜한 촬영하는 거. 9번째 시간은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보정할 수 있는 이 보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진은 너무 배우느라 힘들었죠. 스마트폰 잠깐 내려두고 스마트폰과는 좀 다른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필름 카메라로 한숨 돌렸다면 남은 이어지는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그리고 그 찍은 영상을 제작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웃음과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는 스마트폰 강의를 약속드립니다. 저를 믿고 다음 시간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쳤고요.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작가 이준호였습니다.